그리고 이제 측만증이 있다 보면은 몸에 비틀린 변형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면 특정한 관절에 이런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 관절이 제한이 생기는 걸 떠나서도 그냥 성별이라든지 그다음 환경적인 부분, 나이와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의 망곡의 크기에 따라서 이 양쪽에 대한 밸런스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를 재기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니어미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굳이 이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핸드폰에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어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이시는 것은 이 무선으로 RM을 잴 수 있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측정하시는 것은 이제 편하신 기구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측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관절들은 아무래도 뭐 척추니까는 몸통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틀린 변형이 다 있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어깨 관절과 그 다음에 골반에 대한 관절들도 다 필요해서요. 거의 이런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대한 관절을 뺀 전체적인 범위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절의 가동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근력 평가인 매뉴얼 머슬 테스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MMT 테스트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근육을 평가를 하는데요. 0단계는 수축이 없는 상태, 1단계는 수축은 하나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는 움직일 수는 있는데 중력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상태, 그리고 3단계는 중력은 이겨내지만 저항은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4단계는 어느 정도 중력은 이겨낼 수는 있지만은 최소의 저항만을 이겨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5단계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근력 그리고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체적으로 뇌병변이 있거나 어떤 마비가 있지 않는 한 0단계에서 1단계는 거의 없는데요. 평가를 하다 보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인 2단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근육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모든 걸 다 평가하진 않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저희 타겟 근육이라고 하는 스콜시스 타겟 근육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근육이 뭔가 양쪽이 뭐가 다르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각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기계는 표면 근전도라는 기계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근육의 근활성도라든지 그 다음에 근피로도, 그 다음에 근육이 언제 수축하고 언제 끝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케이스를 보시면 지금 요추의 왼쪽 망곡을 가지고 계신 회원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이 등에 그 기립근에 대한 근활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볼록한 부분에는 채널 1을 붙였고요. 오목한 부분에는 채널 2를 붙였습니다. 지금 이분은 가만히 엎드려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이 산출된 결과를 보시면요, 민값은 평균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크값은 최대값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볼록한 쪽에 근활성도가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렇게 기립근을 활성화시키는 자세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옆에 있는 값을 보시면은 이 볼록한 쪽은 172.9, 오목한 쪽은 53.4로 그 볼록한 쪽의 근활성도가 월등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근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근육에 대한 이런 활성도라든지 기능적인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척추측만이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임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척추측만증이 호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여러 가지 선행 연구에 따르면 90도가 넘는 고각도의 척추측만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폐에 어떤 기능의 부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각도 경우에도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호흡이 정상적이지만은 거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케이스는 20세의 여환분이시고요. 흉추의 척추측만증 112도의 각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폐 상태를 보면은 아무래도 폐가 좀 쪼그라들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5년 뒤에 척추 수술을 한 뒤 5년 뒤의 모습입니다. 수술은 척추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는데 이 폐에 대한 용적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흉곽을 이렇게 단면으로 썰어서 보여진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 그리고 척추측만증이 있는 분의 단면의 사진인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동그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지인데요. 기관지가 보면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척추측만증 자체가 어떤 생명에 어떤 위협을 끼치지는 않지만 이걸로 인해서 폐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기관지에도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도가 적은 분들은 안정화된 상태에서 호흡에는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없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제가 가져온 이 그래프는 보시면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산소에 대한 최대 섭취량에 대한 상관관계, 그 콥 각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내가 지구력에 대한 시간이 내 콥 각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각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90도가 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호흡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평가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임상적인 평가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라테럴 립 케이지 익스펜션 테스트라고 LRE 테스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의 크기가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호흡 부전이라든지 문제가 있게 되면 양쪽에 내가 손을 대고 있었을 때 어느 한쪽은 커지는데 어느 한쪽은 안 커지는 쪽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촉진해서 확인을 합니다. 측만증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회전돼 있고 돌아가 있다고 한 그 에이펙스 부분에 연결된 이 립 케이지 있잖아요. 그쪽에 손을 갖다 대고 계시면 돼요. 그랬을 때 호흡을 편하게 그냥 해보세요라고 했었을 때 어느 쪽은 커져 있고 어느 쪽은 잘 늘어나지 않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늘어나지 않는 쪽은 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게 호흡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뭐 늘어난지 안 늘어난지에 대한 부분을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LRE 테스트는 가볍게 테스트를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체스트 익스펜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치화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나눠드린 선물 중에서 그 줄자가 있어요. 줄자를 여기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클레비클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갈비 사이 수준에 이렇게 줄자를 댑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크게 최대로 숨을 마신 상태에서 가장 숨을 최대로 내쉰 상태의 값을 뺐었을 때 정상치는 3.7cm에서 5cm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남성 같은 경우에 2.5cm 미만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1.9cm 미만이 나왔다고 한다면 호흡기에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이 갈비 관절 사이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떨어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동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아무래도 신체적 구조 차이 때문에 재능 방법이 좀 달라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갈비 사이 수준에서 재시면 됩니다. 근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재기가 쉽지가 않아서 밑가슴 둘레를 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평가 방법이라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이렇게 임상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기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흡기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파워브리드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흡기근에 대해서 흡기에 대한 양이라든지 파워라든지 흡기할 때 쓰이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시는 이 도표를 보면은 왼쪽은 일반인의 호흡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엘리트 운동선수의 호흡 능력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측정을 했었을 때 지금 이 회색에 있는 회색조는 내가 그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체중에 따라서 나오는 그 평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평균적인 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아직 평균점을 잘 못 넘으셨는데 지금 이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는 평균을 월등히 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흡기를 측정을 할 때 이 30회 정도 측정을 하는데 이 30회 측정의 수치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